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광교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이 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 7월달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전세 실거래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사무실에 나왔고, 저도 7월 말,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매월 초에 그 직전 달에 광교 신도시의 실거래가 현황과 그 다음에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실거래 현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과 그 다음에 현재 거래 분위기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날 정부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잖아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에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건수가 폭발을 했습니다. 6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7월 달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광교 신도시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49건입니다. 그 직전 6월달 신기록을 썼던 145건에 비하면 거의 한 100건 정도가 빠진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 말과 올해 중에 가장 거래가 적었던 달이 언제냐면 1월달 14건이었거든요.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됐던 2월달 30건으로 이제 그때 서서히 상승 탄력을 붙어가기 시작했었는데, 지금 6월달 대출 규제가 정부에서 정책한 다음에 이 정책이 되게 강력하네? 이거에 대한 영향이 있겠다라는 게 7월달 거래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6월달보다 거래 건수가 약 100여 건 정도 감소한 49건, 약 50건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기록을 달성했던 1월달, 2월달보다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도 또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49건 중에는 7월달에 실제로 계약된 건이 아니라 6월달에 계약된 건이 7월달로 거래 신고가 된 건들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약 한 40건 정도가 7월달에 새로 계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약간은 관망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지금 7월달 거래된 각각 건의 실거래가 금액을 보면 사실은 6월달 하늘 높이 올라가던 6월달 실거래가 금액하고 단지별로 비교해 보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7월달 거래한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아파트 올해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심리가 더 강하신 분들이 7월달 매수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상승에 베팅을 걸겠어 하신 분들이 7월달에 거래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들은 진짜 관망을 했다. 이 규제가 과연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는 일단은 지켜보자 해서 내가 급하더라도 매물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매물 내놓은 금액을 내린다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나온 매물들은 극히 소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있던 매물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다. 이번에는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전세 건수를 보면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이제 매매가 조금 소강 상태고 관망세로 가면 반대로 전세 건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했는데, 7월달 광교 신도시 아파트 전세 건수는 총 372건으로 그 전달 6월달 신기록을 썼던 304건에 또 20%나 상승한 대폭적으로 또 전세건이 상승을 했어요. 매매로 쏠리던 이 매수세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전세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쪽으로 많이 쏠렸고, 지금 광교 신도시에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래가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세 건수가 되게 특이한 거는 이 전세 건수의 거의 30에서 40%의 건수는 뭐냐면 기존의 전세를 살고 계셨던 분이 갱신권을 사용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한 건들이 거의 30에서 40%입니다. 전세는 2년 지나면 갱신권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가격을 올려달라 그래도 내가 5% 이내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방어하면서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30에서 40% 정도의 거래권, 그러니까 이 거래권으로 보면 약 150건 정도의 거래권이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권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갱신권이 기존에 2년 전에 계약했던 그 전세 금액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서 약 5% 정도의 금액이 올린 전세 금액으로 다시 갱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신규 전세 거래가 약 60%인데 또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반전세로 거래가 됐어요. 바야흐로 이제 전세 시대에서 반전세, 우리는 이 반전세를 말로 반전세로 실제로 월세라고 그러거든요. 이 월세 시대로 갔다. 왜냐면 대출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도 같이
같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전세 건수를 보면 특이할 점은 뭐냐면 전체 건수 중에 거의 30% 이상이 갱신건이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0%는 반전세, 월세건이다. 자, 그러면 7월달 실거래 건수의 매매 탑3 단지를 보면 7월달 실제로 실거래에 대한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광교 신도시 7월달 아파트 매매 탑1은 어디냐면 이 두 단지가 공동 1등을 했어요. 첫 번째는 광교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인 광교 중흥 엑스프레스가 6건, 그 다음에 광교 더 포레스트 아파트가 6건으로 이번 달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위 아파트를 보시면 광교 호반베르디움 원천동 아파트가 총 5건으로 2등을 했고, 공동 2등으로 광교 이편한 세상 2차가 이제 5건으로 공동 2등을 했습니다.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 중흥 엑스프레스는 광교의 대장 아파트고 최소 거래 금액이 16억 이상부터 시작하고, 이번 달에 되게 특이한 게 20억, 20 후반, 30억, 31억까지 거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분이에요. 이 31억 실거래 찍은 거는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좋은 아파트 이번에 가격 조정할 때 살 거야 해가지고 구매하셨다. 보통 지금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도자들 중에 좀 금매권이 새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새로 나오는 게 금매 가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건 중에 아직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건들이 금매로 처리되고 있는 거지, 신규로 7월달에 새로 나온 매물건들은 이미 6월달에 올라가져 있는, 호가가 올라가져 있는 그 금액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내가 빨리 팔아야지, 낮춰 팔아야지 라고 절대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당분간 7월달, 8월달, 9월 추석 전까지는 만약에 내가 광교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시려고 그러면 새로 나오는 아파트 중에 금매를 사야지 라고 해서 살 가능성보다 기존에 나왔던 건 중에서 6월 신규 대출 규제가 나올 때까지 팔리지 않은 금매건들 중에서 나 빨리 팔아야 돼, 호가 대비 좀 많이 내고해줘서 팔아야 되는 건들이 추석 전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공동 1위를 한 광교 더 포레스트 아파트는 30평, 34평, 40평, 50평 있는데 이 단지는 금액대가 7억, 8억, 9억 이 안에서 30평, 34평, 40평대를 살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 2등을 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저 5건이 다 24평 아파트, 8억에서 9억 사이에 살 수 있는 24평 아파트가 거래된 건이고, 그 다음에 공동 2위를 한 2차 이편한 세상도 사실은 34평을 딱 10억 대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1등을 한 중흥 엑스프레스를 제외하고는 7억, 8억, 9억, 10억, 이 6월 27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광교 신도시내에서 가장 그래도 대출을 6억을 받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7억에서 한 11억, 12억 사이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아파트들 중에 지금 대표할 수 있는 단지들이 7월 달에 거래가 됐다. 현금을 내가 많이 들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기존 내 집에 있는 금액과 합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위주로 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매매보다는 전세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가면서 향후 8월, 9월, 10월 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이제 그냥 나가야 돼요. 총 4년 4년 전에 들어왔던 전세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요구하는 그 전세 금액을 제가 추가적으로 1억, 2억, 3억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남아있는 이제 갱신한 다음에 이 2년 안에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이 광교 신도시 내에 다른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향후 지금부터 이 2년 안에 광교 신도시 내에 이런 아파트 전세 가격의 7억에서 10억 사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거래가 어느 정도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로 인한 이 정책은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일단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승 곡선을 일단 꺾어놨다. 그렇지만 이게 하락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이 상승의 기울기를 꺾어놨다라는 거지. 7월 달에 거래 금액도 어느 정도 6월 달 금액 대비 거의 동일한, 6월 달에 고점 그 거래 대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금액이 낮춰서 거래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보통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거나 정부 정책이 나오면 보통 사는 매수자들은 이 정책에 좀 빠르게 기민하게 반응하는 대신 반대로 매물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들은 사실은 조금 반응이 늦어요. 한 2달, 석 달 후에 이제 이게 거래가 안 되나 보구나,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구나,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매도자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매도자들은 지금 전혀 급하지 않다. 지금 정책 자체가 잘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있어서 굳이 추가적인 대출을 해서 욕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추석 때까지는 이 정책이 그대로 갈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조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조심스럽게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반대로 추가적으로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더 어느 방향으로 해서 진짜 올해의 가장 힘들었던 연초 분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서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석이 9월 10월 달이잖아요. 이때가 사실 성수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흐름이 판가름 날 거라고 보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려면 이 8월 9월 그 전에 대응을 하시는 게, 사람들이 그 5월 6월 달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기존에 이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뉴스를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부동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보를 계속 캐치하면서 자기 확신이 딱 드는 순간 바로 움직이거든요.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느 정도 조정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부동산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고 관심 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같은 전속 부동산을 두셔가지고 계속 정보 교류를 하고, 어떤 시그널이 딱 왔을 때 과감하게 빠르게 진입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는 하나의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전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댓글처럼 상담을 통해서 가성비 있게 광교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신청을 이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댓글 신청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려서 어떤 따로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광교 아파트에 입성하실 때 정말 실시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전속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